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는 좀 쉬운 거 좀 해보자. 쉬운 거. 함수의 극한값 존재 조건 뭐랑 뭐랑 같다 그랬어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 오케이. 여기 개념 2번 보세요. 뭐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나를 보면, 자, 개념 2번 갑니다. 문제에서 함수 fx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가 얘가 쪼개져 있는데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랬을 때 등호가 뭐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 이쪽은 그럼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자, x가 2보다 클 때죠. 그죠? 그럼 x가 2보다 클 때니까 큰 쪽에서 오는 애다. 그래서 뭐다? 우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요 밑에 해당되는 함수가 뭘 거냐면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그려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좌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자체가 얘도 2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니까 서로 둘 다 다항함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다항함수는 쌤이 아까 얘기했죠.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함수값, 이거 극한값 계산할 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그냥 다항함수는 고민 없이 그냥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즉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가 2에서 뭐 해라? 극한값이 존재해라. 바꿔서 얘기하면 수렴해라. 그럼 수렴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좌극한값, 우극한값 같다죠? 그지?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 2 대입하세요. 진아! 여기 자리고. 자, 여기다 2 대입하세요. 얼마예요? 2 대입하면, 여기 2 대입하면 얼마? 4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얼마? 0 됐습니까? 자, 여기다 2 대입하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 두 개가 서로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따라서 k 값 얼마? 2.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쉽죠? 자, 근데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요,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잘 봐. fx라는 함수가요, 지금 얘가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쪼개져 있냐면 절대값 x-3 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되어 있어. 근데 얘가 x가 3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되니?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요거는. 근데 또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x가 뭐보다 크대요? 3보다 크대요. 그럼 잘 봐. x가 3보다 크니까 x-3이라는 n은 양수야, 함수야? 양수겠죠. 그죠? 그럼 양수니까 이거 절대값을 떼어줬을 때 부호가 바뀔 일이 없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변형 좀 해볼게요. 요거 변형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분모 자리가 지금 x-3, x 플러스 4 이렇게 써지고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x-3이에요. 근데 x가 3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될 가능성이 없죠. 얘가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하네요. 0이 안 되니까. 됐니? 따라서 결국 위에 써지는 게 뭐다? x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x 플러스 3이구나. 그럼 얘가 x 플러스 3이고 얘가 a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결국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다. 근데 x 플러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다항함수죠. 그래서 3 대입하세요. 얼마? 6. 얘는 그냥 a. 두 개 어떻다? 서로 같다. 됐습니까? 따라서 답 얼마다? a는 6이다. 3번. 됐니?
극한값 존재할 때는 뭐만 같다고 보면 돼요? 좌극한값, 우극한값 갖다만 놓고 계산하시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15페이지 가겠습니다. 개념 3번. 준성씨, 쟤 좀 때리세요. 저 새끼 저 뒤에서 저 계속 에휴. 자, 우리 이거 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 수투 이제 시작했는데 마플 교과서 교재 자체가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면은, 진짜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거 3개월치 이상이거든? 분량 자체가. 이게 지금 하는 거야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연습 좀 하다 보면은 감이 잡힐 텐데, 어디 쪽 가면은 진짜 어렵냐면 뒤쪽에 이제 연속 넘어가면서부터 미분법 들어가면서부터는 3, 4차 함수 그래프 특징이랑 뭐 이런 걸 다 할 거예요. 다 개념적으로 다. 수능에 나오는 모든 개념은 다 할 거예요, 요번 학기 과정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한 것만 제대로 소화를 해도 사실 수투 공부가 진짜 많이 되거든. 그래서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왔을 때 개념 제대로 안 잡혀 있을 때 혼자서 공부할 때 뭘로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이걸로 하라고 그래요, 다 선생님들이. 마플 교과서만 완전히 씹어 먹어봐라.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은 이제 첫 주라서 내가 문제 숙제는 따로 안 줄 거거든. 뭘 하냐면 복습을 해, 복습. 알겠니? 다음 주부터 이제 프린트 과제 드릴 건데, 문제 과제 일주일마다 프린트 과제 드릴 건데, 그거 말고 오늘은 좀 하면서 이제 복습하고 정리하고 확실하게 좀 외울 거 외우고, 중요하다고 한 거 중요하게 다시 한번 보고. 알겠죠? 보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3번을 좀 볼게요. 개념 익힘 3번인데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 계산이다 라고 돼 있거든. 자, 여기 잘 봐. 쌤이 극한 계산할 때 치환하는 것의 기본적인 논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그냥 봐, 이건 x가 2로 간대요. 네. x가 2로 간대요. 그치? 그러면 얘를 마치 등호 넘기듯이 2를 왼쪽으로 보내면 x-2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그치? 이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0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치환을 그럼 어떻게 하냐? x가 2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게끔 만약에 바꿔줘야 돼. 0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x-2를 t라고 놓고, 얘를 t라고 놓으면 이 t라는 값이 x가 2로 가니까 0으로 갈 거다 라고 한 다음에 x-2가 t니까 x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2 플러스 t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2 플러스 t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할 거란 말이야. 됐어? 근데 치환하는 몇 가지 유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린 거고, 메모를 좀 할게요 이제.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필기하세요. 봐봐. 이 숫자가 어디로 가는지의 느낌을 잡으면 되는데, 자, 갑니다.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만약에 x분의 1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분의 1은. 자, 그러면 x분의 1은요 0분의 1이거든? 아니, 이거 그대로 쓰면 x가 0으로 가까워진다고 그랬으니까 x분의 1은 0분의 1로 가까워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숫자가 없어요. 자, 근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지.
0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숫자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잘 봐. 0을 무한대분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0분의 1은 숫자분의 무한대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그럼 숫자분의 무한대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죠? 아, 그래서 x가 0으로 가. 그러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냐면 0분의 1로 가는 건데 이 0분의 1은 뭐랑 똑같냐면 무한대예요. 됐습니까? 요거 되게 많이 써요. 다시 0분의 1이라는 것은 니네가 이제 뭘로 받아들인대? 아, 무한대구나. 0분의 1. 오케이? 이거 생각하면 돼요. 10억분의 1분의 1 뭐 이런 거야. 그럼 10억분의 1분의 1이니까 뭐야? 10억이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 요거 되게 많이 쓰여요. 요거 어디서 많이 쓰이냐? 지금 뭐 나오는 것도 있고 나중에 미분계수 할 때도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잘 알아두셔야 되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오케이? 0분의 1분의 1은 이거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반대로 해볼까요? 자, 요거 반대로 하면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친구예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x분의 1은 당연히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는 거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되니? 무한대분의 1이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좌극한, 우극한 바꿀 텐데,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래. 마이너스 1 플러스래.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면 마이너스 1 플러스라는 뜻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그죠? 자, 근데 얘를 내가 치환을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잘 봐잉. 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얘도 부호가 바뀌어야죠. 그지? 얘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 부호도 바뀌고 뒤에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죠. 쉽게 말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죠. 이게 도형의 이동 측면에서는 뭐냐? y축 대칭한다의 뜻이에요. 그럼 이거 생각하면 돼. 거울 생각하면 되는데 봐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y축으로 획가닥 넘겨버리면 오른쪽에 있던 게 뒤집어지면서 왼쪽으로 가죠.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아, 그럼 그 정도 느낌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x는 앞에 부호도 바꿔주고 뒤에 부호도 바꿔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좌극한인 경우도 써보면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 좌극한이면 얘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어디로 갈 거냐? 1 우극한으로 바뀔 거다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 두 개는 되게 많이 쓰는 치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요 두 개는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건데 정리하시고요. 자, 3번에 1번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3번에 1번을 좀 해볼 텐데 문제 잘 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는 fx의 그래프예요. fx의 그래프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건. 근데 1번부터 갈게요. 1번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fx 빼기 1이야. 요거 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 1 때 x 플러스 1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는 fx 그래프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값들은 fx 마이너스 1 아이고 f가 f죠? f x 플러스 1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적인 특징으로 보면은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거예요.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평행 이동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니네가 이제 머릿속에서 한 칸 한 칸 막 옮겨보면서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풀다 보면 또 실수할 그게 생기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치환을 통해서 해볼 거거든. 자, 치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세요. 얘부터 건드려 볼게요. 지금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쌤이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럼 갑니다. x가 0 마이너스로 가요. 근데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1은 어디로 갈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1 좌극한이죠. 자, 이거랑 차이점이야. 얘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뒤에 거 요거의 부호도 바뀌고 요거의 부호도 바뀌었지. 얘는 마이너스를 곱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그냥 원래 x라는 애가 0 마이너스예요. 0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만큼 추가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양변에 마이너스 1만큼 더해줬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좌극하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 한 칸 그대로 밀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도 헷갈리면 그냥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씩 더해준 거다. 우리 등식에서 하듯이. 됐습니까? 그래서 x가 0-로 갈 때는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x-1이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한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식을 바꾸면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x-1이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했잖아요. 근데 t라는 문자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 좌극한으로 간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식은 뭐랑 똑같아지냐면 리미트, 잘 봐. 이 문자가 t로 바뀌어. 얘가 t로 바뀐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ft라고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잘 봐. 어차피 이 변수나 이 변수가 똑같은 변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x라고 생각을 하고 x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꾼 다음에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론. 이 값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fx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fx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구하라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마이너스 1의 좌극한입니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왼쪽입니다. 어디로 가나요?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지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똑같이 얘도 건드릴 텐데 이번엔 x-1이 아니라 x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러면 x라는 애는 지금 0 우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0 우극한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해주는 것처럼 플러스 1 플러스 1 더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되니? 그리고 x 플러스 1을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놓자. 오케이.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 때 ft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fx의 그래프가 1 플러스 우극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에서 1 우극한입니다. 얼마인가요? 4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이 6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6이 아니라 2가 될 거다라는 거.
오케이. 요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치환해서 풀겠다는 거거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요. 보시면 이제는 분수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거든. 그치? 오케이.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사실 치환이라기보다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죠.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변형을 좀 해볼게요. 분수함수 형태니까요. 얘를 어떻게 변형하냐면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 만들어주고 원래 값이랑 똑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가야겠죠? 그치?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랑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죠. 그럼 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분배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라는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면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2예요. 그죠? 무한대분의 2예요. 무한대분의 2 얼마예요? 0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냐면 1 빼기 0인데 아주 작은 값이죠. 0. 자, 다시 봐봐. 무한대분의 2라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극한 처음 배울 때, 오늘 극한 처음 배울 때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a는 아니지만 a라는 곳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었지. 얘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1 빼기 무한대분의 2는 1 빼기 0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요 뒤에 써진 요 0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짜 0이에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1에서 아주 미묘한 숫자를 뺀 거야. 그럼 1보다 커, 작어? 작죠. 그러니까 1 빼기, 즉 좌극한이에요. 요거 분수함수 해석할 때거든.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식은 잘 봐. 이 식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뭐랑 똑같아지냐면 리미트 t라는 값이 1 좌극한을 의미하고 ft다 라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됐습니까? 이거 좀 아직은 감이 좀 안 오죠? 이게 리미트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하면서 아주 미세한 것 차이, 아주 큰 것 차이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걸려요, 여러분. 근데 요 고비만 넘어가면 금방 이건 그냥 쉬워져요. 아주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이때는. 자, 됐나요? 그러면은 그래프 보세요, 이제. 똑같이 문제에서 준 그래프. 1 좌극한 구하래요, 문제에서. 1 좌극한 얼마예요? 1 좌극한 얼마? 1이죠. 이렇게 가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위에 것도 해볼게요. 뒤에 거. 자, 뒤에 함수도 똑같이 갑니다. 리미트 똑같이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랬을 때 f 2 아이고 미안 x제곱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보세요. 문과칙 여러분 이 함수는 근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프를. 이거 그래프 니네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죠? 배웠죠?
고1 때 배웠어요? 고1 배웠어요? 배웠어. 기억은 안 나겠지. 배웠어. 이거는요. 니네 2차 분수함수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이건 이과 거예요? 미적분 화이팅. 자, 미적분에서 할 거야. 얘는 뭐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문과는 몰라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래프 못 그려요 여러분들 지금.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따질 거는 뭐냐면 얘가 근데 이건 안다? 근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봐봐. 그냥 얘들아 x제곱 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래. 그럼 니네가 봤을 때 x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든? 근데 얘는 x제곱만큼 무한대고 얘는 2x제곱만큼 무한대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x제곱이 증가하는 속도와 x제곱이 증가하는 속도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그냥 극한값이 얼마냐면은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요거 계산하면 극한값이 2예요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극한값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눈으로 푼다고. 되게 쉽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잘 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이렇게 푸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고요 2 괄호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필요해요? 더하기가 아니네요. 빼기 얼마가 필요해요? 3이죠. 네, 요렇게 됐습니까? 빼기 3. 그러면 얘 정리하면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0으로 간다고 그랬죠.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그래서 2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즉 2 좌극한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는 요 값은 뭐랑 똑같냐면 얘가 리미트 t가 2-로 갈 때 f t 값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래프 보세요. 이 좌극한 얼마예요? 이 좌극한 얼마예요? 이 좌극한 2죠. 그래프에서 따라서 두 개 더하면 답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가우스 함수 극한이랑 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합성 함수 극한 있는데 요거는 함수의 극한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수능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가우스는 진짜 출제가 안 되고 합성 함수는 출제될 수도 있어. 합성 함수는. 그래서 하긴 할 거야. 하긴 할 거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8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 모일 때만 분배할 수 있다고요? 네, 수렴할 때만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 때나 막 분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잘 봐. 대소관계에서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그 박스에 보면은 괄호 1번에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보다 작거나 같다. 즉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보세요. fx랑 gx의 대소관계가 이렇대요. 이렇대. 그 다음에 두 값 모두 수렴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얘도 수렴한다는 전제가. 오케이. 그래서 문제 그 박스 메뉴에 보시면
개념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gx가 베타로 수렴한다. 그게 가정이야.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양변에다가 요 양변에 그냥 리미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에요. 그냥 됐어요? 그냥 그거예요.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가 두 개가 극한값이 a라는 거에서 수렴한다면 양쪽에 리미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예요. 자, 근데 하나 메모를 좀 할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 밑에다가 그 2번 어디다 쓰는 게 낫지? 하여튼 여백에다가 적당히 알아서 써보세요. 잘 봐. 근데 fx랑 gx가 만약에 등호가 없어요.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값. 자, a가 아닙니다. 이제는 특정한 값이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예요.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리미트를 붙여준다면 그때는 원래 등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겨요. 요거 적어놓으세요. 요거 밑에 거. 요거 무한대로 갈 때요. 무한대. 자, 요거에 대한 그림이 뭐냐면 잘 봐. 쌤이 하나 참고로 그려줄게. 자, 이만큼을 내가 상수함수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요렇게 오는 함수를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오는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잘 봐. f랑 g는 같아지지는 않죠. 절대로 만나지 않죠. f랑 g라는 함수가 만나질 않죠. 그리고 누가 더 커요? g가 더 크죠. 항상 크죠. g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위의 함수도 무한대로 가면 요 값에 대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g라는 애도 이렇게 갈 거고 f도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져요. 어디로? 알파라는 애로.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gx의 값은 알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x 값도 알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극한값은. 그래서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등호가 없었던 게 생길 수도 있다예요. 같아질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그냥 x가 a라는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에 등호가 있어야지 반드시 여기에 등호가 있습니다. 요거는. 알겠죠? 등호가 없던 게 생기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괄호 2번이 중요하거든. 괄호 2번 별표. 괄호 2번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거든요.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 진짜 말 그대로 샌드위치 정리예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f라는 함수가 있고요. h라는 함수가 있고요.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런 상황이에요. 대소관계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and 리미트 fx와 리미트 gx라는 애가 양 끝에 있는 애가 둘 다 알파로 수렴한대. 즉 얘에다가 리미트 붙였을 때 알파로 수렴하고
얘에다가 리미트 붙였을 때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양 끝에 값이. 그러면 가운데에 껴있는 요 hx에 대한 극한값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당연히? 알파예요. 이 얘기예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세요. 말 그대로 샌드위치 정리해요. 양 끝에 극한값이 알파예요. 그러면 가운데 낑겨있는 애도 뭐다? 알파로 수렴한다. 끝. 이거란 말이에요. 별게 아니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기 있나? 문제? 없나? 부등식 관련한 거는? 그 밑에 거 볼게요. 보기 4번. 20페이지에. 넘길 필요 없이 20페이지에 보기 4번. 자, 20페이지에 보기 4번에 2번 보세요. 2번. 얘들아, 2번. 갑니다. 자, 두 함수 2x 플러스 1이 있고요. x제곱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함수 h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한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가 1로 갈 때 동그라미 쳐봐. 조그만 글씨.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다항함수니까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그럼 f1은 얼마예요? 3. g1도 얼마? 3. 양 끝에 값이 똑같네. 그러면 가운데 낑겨있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라는 값도 얼마일 거다? 3일 거다. 끝. 이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샌드위치 정리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수열의 극한에서 훨씬 더 중요하죠. 수열의 극한에서 이과생들만 배우는 거에서.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23페이지를 잠깐 봐보시면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이제 자, 오늘은 사실 좀 지루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이론적인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개념적인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지루했는데 4번부터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부터는 다 뭐냐면 계산 문제예요. 계산. 이제는 다음 주부터 하는 거는 다 계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함수의 극한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함수의 극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는 좀 계산 연습을 많이 할 거거든. 그래서 23페이지부터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어디야? 네, 37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계산 연습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냥 한번 읽어오세요. 미리 좀 예습 그냥 간단하게 읽어오고 복습 잘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예제랑 유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책 사가지고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단원 종합 문제는 뭐 숙제 별도로 안 드리는데 그냥 틈틈이 배운 데까진 풀어놔. 미리미리.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